자, 안녕하세요. 원더룸 백성원입니다. 6월 2주차 원더룸 위클리 커피 시작할게요. 이게 지금 설명 쭉 드리겠지만 특별한 설명 없이 워시드, 그 중에 5번 샘플 보시면 뒤쪽에 가브리엘 부엔디아 농장의 커피는 90시간, 96시간, 또 115시간 이런 식으로 발효에 소요됐던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생두를 받아봤더니, 또 생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봤더니 나머지 샘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발효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1번 샘플 같은 경우는 최소 24시간의 발효 시간을 가진 걸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도 최소 90시간, 80시간 이상 이런 식의 일반적인 워시드, 일반적인 내추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산소 발효라든지 카보닉 머서레이션 이런 방식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효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워시드 프로세스, 그리고 내추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 쭉 시향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이거 무산소 발효 커피 아닌가? 왜 이렇게 발효향이 나지?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런 샘플들이 잘 섞여 있어요. 첫 번째 샘플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희 1번 샘플, 베르나르도 핑크 버번이고요. 핑크 버번이라고 하는 핑크 버번의 품종에서 오는 특유의 기대할 수 있는 이런 향미적인 요소, 그런 것들에 충실하다 이런 캐릭터로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다른 느낌은 있지만 전형적인 콜롬비아의 때로아에서 오는, 콜롬비아 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뉘앙스도 많이 가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허브의 느낌도 있고요. 신선한 허브의 느낌, 그리고 약간의 견과류 캐릭터, 좀 고급 견과류, 헤이즐넛 같은 고급 견과류. 특이하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바게트 느낌이 나요. 구운 빵, 바게트. 바게트의 느낌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워서 딱딱해지고 이게 커팅해 놓은 약간 좀 시간이 지난 바게트, 그 겉부분에 약간 건조한 느낌, 이런 게 함께 감지가 돼요. 그 뒤에 따라붙는 달콤한 밀크 캐러멜 같은 향들, 허브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동반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헤이즐넛이라든지 바게트 같은 느낌은 좀 색다르긴 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핑크 버번의 특유의 향미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딜베르토 핑크 버번 한번 시향해 보시죠. 이거 정말 좋네요. 여러분, 뭔가 향을 딱 맡는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꿀처럼 끈적한 단향이에요. 꿀 그 자체인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느껴지는 그 두 번째, 물론 이게 탑, 미들, 바텀이라고 표현한다면 가장 상단에 초입에 아주 끈적한 꿀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아주 선명하게 플로럴 노트와 모스카토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스카토 화이트 와인, 정말 달콤한 화이트 와인의 향이에요. 플로럴함을 동반해서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마지막 바텀으로 또 흘러가는 그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봤을 때 바닥에는 또 굉장히 좋은 청포도라든지 오렌지, 근데 그런 과일 자체의 생과의 느낌보다는 역시나 뭔가 졸여놓은 듯한 오렌지 시럽이라든지 오렌지 마멀레이드라든지 청포도를 이렇게 꽉 쥐어짜내 만든, 흔히 넥타르라고 표현하는 진짜 농축 과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그냥 1, 2, 3가 이렇게 탁탁탁 지나가는 아주 기분 좋은 향이네요, 진짜. 자, 그리고 3번 샘플 가브리엘 모따 핑크 버번 같이 시향해보죠. 지금부터는 같은 농장이에요. 이 3번 샘플부터는 약간의 발효향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과하진 않아요. 아주 약간의 발효향인데 살짝 깻잎의 느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약간 깻잎의 느낌, 깻잎이 발효된 그 깻잎 김치의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근데 그거를 부드럽게 덮어주는 달콤한 향이 사탕수수라든지 사탕수수를 졸여 만든 사탕수수 시럽이라든지 당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엄청나게 스파이시한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누가 같은 느낌이죠. 설탕과 화이트 누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누가의 아주 달콤하고 고소한 향, 끝자락에 따라붙는 뭔가 섬세하게 리프레싱 되는 허브의 향이
약간 애플민트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4번 샘플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효 시간이 뒤에 표시가 되어 있죠. 90시간, 96시간, 115시간. 점점점 발효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자, 한번 시향해 보죠. 가브리엘 부엔디아 핑크 버번 90시간. 이거는 90시간을 발효시킨 샘플인데 의외로 발효향이 있다고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네요. 생각보다 더 깨끗합니다. 오히려 3번 샘플이 조금 더 발효된 느낌이 있었고요. 4번 샘플 같은 경우는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 감귤류의 느낌, 시트러스함. 근데 살짝 말린 듯한 느낌이 돌아요. 그래서 말린 귤피라든지 말린 귤 껍질이라든지 시트러스와 허브의 느낌이 동시에 동반되는. 그리고 비정제 설탕이라든지 캐러멜의 느낌도 있지만 그 중간쯤에 뭔가 약간의 알싸한 향신료의 느낌이 도는데 그게 약간 저한테는 정향같이 느껴져요. 클로브도 제가 향신료 콘노트 언급할 때 자주 쓰는 이제 용어인데 아주 희미하게 말린, 그러니까 그라시한 느낌도 살짝 돌고요. 그래서 귤 껍질의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네요. 캐러멜 같은 경우도 비정제 설탕으로 만든 캐러멜 같은 그런 톤, 약간의 그라시함이 들어가 있고 말린 풀의 느낌이 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리고 96시간을 발효했고 이거는 유일하게 내추럴 프로세스로 가공이 된 96시간 가브리엘 부엔디아 시향해보죠.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느껴지시죠? 이제 깻잎 김치향, 발효향, 카카오 닙스 같은 꾸덕꾸덕한 카카오 닙스 향이 먼저 조금 더 치고 올라오고요. 과일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다 발효된 과일이 연상되는데 뭔가 어둡고 축축하고 무겁다라는 느낌이 나요. 머스켓, 무화과, 혹은 커런트류, 전형적인 커런트류, 발효가 시작된 커런트류, 약간 발효된 커런트류, 혹은 너무 익어버린 무화과, 혹은 또 너무 익어버린 복분자나 오디 같은 느낌, 머스켓, 야생 포도 같은 느낌, 너무 익어버린, 그러니까 발효된 듯한 느낌이에요. 익은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익어서 발효 단계로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6번 샘플 가보죠. 무려 115시간, 115시간을 발효를 시킨 워시드 프로세스예요.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96시간 내추럴 발효가 상당히 꾸덕꾸덕한 발효 향이 있기 때문에 와, 115시간은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내추럴 프로세스, 과육이 있는 채로 그렇게 발효를 한 것과 과육을 벗겨내고 발효를 한 거는 당연히 뉘앙스 차이가 있을 텐데, 확실하게도 과육을 벗겨내고 제거한 채로 115시간 동안 발효를 시킨 이 샘플은 이 90시간 동안 발효시킨 이 샘플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발효된 듯한 느낌은 안 듭니다. 오히려 발효된 느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의 플로럴한 캐릭터도 있고요. 더 프루티한 느낌이 더 도드라져요. 어딘가 플로럴한 허브꽃의 느낌, 황설탕으로 만든 캐러멜 시럽 같은 달콤함, 그리고 뭔가 사과의 느낌과 감귤류의 느낌,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조금 더 농도가 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착즙해 놓은 듯한 느낌, 역시나 넥타르다고 표현하는 농축 과즙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착즙 주스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뭔가 착즙 딱 해놓은 느낌. 향 맡고 올라오면 올라올 때 마지막에 따라붙는 그 알싸한 느낌이 파파야 씨앗 같은 느낌 있죠. 그냥 무라고 할게요. 무, 생무 딱 뽑아가지고 쫙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삭 베어 먹은, 그럴 때 느껴지는 생무의 알싸함, 그 알싸한 향, 그게 파파야 씨앗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 생무의 알싸함이랑 그런 느낌이 살짝 이렇게 뒤에 따라붙습니다. 이거 1번 샘플은 브레이킹 할 때 확실히 그 바게트라든지 그 구운 식빵 같은 베이크드 향이 훅 튀어 올라와요. 바게트 향 혹은 구운 식빵. 2번 샘플 진짜 괜찮네요. 꾸덕꾸덕한 과일잼 향 혹은 모스카토 와인 향. 이거 참고로 이거 브레이킹 하실 때는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 있지만 그 브레이킹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주의하실 점은 아무래도 모든 샘플에 똑같은 브레이킹 방식을 적용하는 게 좋겠죠. 어떤 거는 한 번만 이렇게 들썩하고 어떤 거는 막 휘적휘적하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최소 서너 번 정도는 쓱쓱 이렇게 상부에 있는 크러스트를 깨주면서 동시에 한번 잘 섞어준다는 생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아래까지 퍼 올려서 막 뒤집어 풀면 기껏 맛보기 위해서
가라앉혀놓은 이 샘플들이 다시 다 뒤섞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라앉아 있는 커피 입자들이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그 정도 선에서 상부에 있는 그 커피들을 잘 서너 번 정도 휘휘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브레이킹 막 하고 나중에 향 맡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브레이킹 하면서 같이 향을 맡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같이 이제 커핑도 교육을 해보고 커핑 클래스를 하거나 커핑하는 데 가보면 특히나 브레이킹 할 때 브레이킹 하는 동작에 너무 신경 쓰느라고 향을 맡지 못하고 이것만 하다가 나중에 향을 맡고 이런 경우가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순간적으로 브레이킹을 하면서 섞어주면서 올라오는 향을 감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킹 할 때는 반드시 브레이킹 동작과 들숨으로 향을 흡입하는 이 동작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물론 이제 그것도 자기한테 나는 브레이킹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모든 샘플에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기왕 하실 거면 모든 이런 과정이나 동작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그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런 규칙은 서로 지키는 게 좋겠죠. 어떤 커핑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 1번 샘플부터 맛보시죠. 질감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좋아요. 얘는 플레이버 일단 맛 쪽으로 막 향이나 맛을 막 체크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직관적으로 첫 느낌부터 이 질감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유니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의 그냥 가장 큰 특징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달콤하고 매끄러운 질감이 먼저 떠오르네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좋은 클리니컵을 보여줘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은 커피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붙는 바게트나 구운 식빵 같은 유난히 이제 더 우려내서 플레이버 체크할 때는 진짜 그 구운 식빵의 느낌이 좀 더 강해요. 베이크드한 느낌. 실제로 이 샘플들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로스팅 됐습니다. 지금 원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이샤 볶는 포인트로 로스팅 했어요. 2번 샘플 맛보시죠. 일단은 되게 화사한 플로럴 노트가 베이스에 딱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청포도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사과, 분쇄향에서 느껴지던 그런 프루티 노트가 그대로 플레이버에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상당히 복합적인 3위톤을 가지고 있어요. 복합적이면서도 질서가 정연한 굉장히 잘 정돈된 듯한 느낌을 주는 컴플렉시티. 아주 좋습니다. 밸런스가 좋아요. 달콤한 모스카토 와인이 생각나는 딱 그런 홈이에요. 아주 자극적이지도 않고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산미톤도 균형이 잘 잡혀있고 전체적인 플레이버 자체의 균형이 상당히 좋아요. 좋습니다. 3번 샘플 가브리엘 모타 핑크 버번 3번 샘플 맛보보죠. 일단 이 샘플은 아로마에서 약간의 발효향이 느껴진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플레이버에서는 그렇게까지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은 초입에 근데 굉장히 아주 밝은 산미톤이 팍 치고 와요. 그러니까 약간 쨍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거는 뭔가 질감이 다른 어떤 샘플에 비해서 조금 질감이 거칠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약간 딸떠름한 블랙베리의 느낌, 아로니아 같은 뉘앙스, 혹은 뭔가 과일의 껍질 같은 뉘앙스, 그런 것들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엄청 클린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산미톤이 굉장히 밝고요. 약간의 향신료 뉘앙스가 들어간 자파꿀 같은 달콤한 또 미들노트가 또 특징이에요. 이런 쨍하는 굉장히 밝은 산미톤에서 뭔가 이렇게 스파이시한 자파꿀의 느낌, 여러 가지 꽃이 어떤 꽃에서 이렇게 수집이 된 건지 모른 자파꿀의 뉘앙스로 훅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블랙베리나 다크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고요. 뭔가 그게 틈을 잘 메워준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일단 여운 자체가 상당히 길게 이어지거든요. 끝자락에 살짝 람부탄 같은 뉘앙스가 느껴져요. 람부탄. 리치랑 람부탄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많이 헷갈리시죠? 그거 겉껍질 까놓고 보면 속은 알맹이는 되게 비슷해가지고 맛도 약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람부탄 같은 경우가 산미톤이 조금 더 돌아요. 리치가 훨씬 더 달콤한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신맛과 단맛의 그런 강도로 놓고 보자면 람부탄이 3미톤이 조금 더 이렇게 더 높게 자리 잡고 있고 새콤달콤한 좀 더 주이시하고 프레시한 그런 느낌이라면 좀 더 단맛의 강도가 높아서 약간 꾸덕꾸덕한 또 단맛 위주로 그게 리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놓고 있어요.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밝은 산미톤이 달라붙은 독특한 블랙베리라든지 그런 열대과일의 느낌이 람부탄 같은 뉘앙스, 자파꿀, 다크초콜릿 이런 틈새에 끼어들어 있는 플레이버들과 조화를 이뤄서 일단 굉장히 길게 지속은 됩니다. 굉장히 긴 지속성을 보여줘요. 자, 4번 이제부터 가브리엘 부엔디아 농장의 커피인데 이거 4번 맛있네요. 달콤합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시트러스 노트, 감귤류의 느낌이 먼저 이렇게 확 은은하게 도는데 뭔가 아주 약간의 그 그라시한 느낌이 있어요. 풀의 느낌. 그래서 뭔가 아까 계속 말했지만 귤피차 같은 뉘앙스, 말린 귤 껍질을 우려낸 듯한 뭔가 거슬리거나 뭐 불쾌한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말린 풀 같은 뉘앙스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귤피차의 달콤함, 향긋함 이런 것들이 공존해요. 되게 맛있네요. 단맛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달콤한 풀의 뉘앙스를 뿜어내는 게 타라곤이라는 향신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라곤 같은 향신료, 달콤한 풀의 느낌이에요. 뭔가 타라곤을 우려내서 맛보면 달콤한 풀의 느낌입니다. 사탕수수를 빨면 이런 느낌이려나? 그런 생각? 달콤한데 그라시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아주 독특한 코코넛 워터 같은 코코넛 워터 느낌, 노트가 좀 들어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밀크 초콜릿 노트로 넘어가기, 그러니까 달콤한 풀의 느낌, 귤피차의 느낌에서 밀크 초콜릿의 노트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그 틈에 약간의 코코넛 워터 같은 뉘앙스가 먼저 이렇게 살짝 훅 이렇게 올라와요. 재밌습니다. 이런 흐름이. 그리고 5번 샘플 맛보시죠. 5번 샘플은 96시간 발효한 내추럴 커피죠. 이거는 전형적인 약간 무산소 발효 커피의 느낌인데 카카오니스트의 느낌이 강해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달아요. 진짜 카카오니스트에 일부러 뭔가 시럽을 넣은 것 같은 느낌. 그 카카오니스트 자체도 약간의 꾸덕꾸덕한 발효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약간의 꾸덕꾸덕한 카카오니스트에 시럽을 딱 넣은 느낌이에요. 약간의 산미톤이 도드라지면서 이게 아로마에서 느껴지던, 분쇄향에서 느껴지던 것처럼 발효된 커런트라든지 블랙베리 혹은 무화과를 졸여놓은 듯한 무화과 잼이라든지 다크초콜릿 같은 뉘앙스가 적당히 스며있는 게 아니라 크게 그냥 베이스의 바닥을 깔고 있어요. 다크초콜릿 뉘앙스가. 근데 다크초콜릿 뉘앙스가 뭔가 과하게 쌉싸름하고 과하게 거친 느낌 때문에 다크초콜릿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 벨코라데라든지 벨로나 이런 초콜릿, 그런 다크초콜릿 그러니까 정말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쌉싸름해요. 고급스러운 다크초콜릿 뉘앙스가 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발효된 느낌이 긍정적인 시럽을 탄 카카오니스티 같은 느낌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자몽 속껍질 같은 쌉싸름함이 들어가 있어요. 자몽 속껍질. 그게 저한테 살짝 거슬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좋은 진짜 고급 다크초콜릿 노트로 그냥 정리가 됐을 텐데 뭔가 약간 그 중간중간 이 쌉싸름하고 쎄한 느낌, 알싸한 느낌이 자몽 속껍질을 이렇게 딱 씹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살짝 돌아요. 6번 샘플 115시간 동안 발효시킨 워시드 프로세스의 커피 핑크버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샘플이 굉장히 좋았어요. 에딜베르토 다음으로 이 샘플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은 끈적한 과일의 뉘앙스 잘 표현되어 있었고요. 향긋한 허브향이 베이스가 돼서 뭔가 몽글몽글, 산미톤도 시트러스한 느낌의 정말 잘 오렌지 같은 느낌? 오렌지라든지 혹은 사과와 감귤이 적절하게 섞여서 한꺼번에 착즙을 해놓은 듯한 느낌, 과일 착즙. 그러니까 딱 진한 과일의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 돌아요. 아주 맛있네요. 굉장히 좋은 스위트니스예요.
근데 특유의 아로마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향긋한 허브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향을 입에서 도는 입에서 비강하면서 리플레이션 되는 이 특유의 알싸한 향신료 향 같은 거를 호불호가 많이 갈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향긋한 그러니까 플로럴 노트가 살짝 도는 허브 노트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플로럴 노트가 도는 허브향. 비정제 설탕이라든지 굉장히 사과와 감귤을 착즙시켜 놓은 듯한 그런 착즙 주스 같은 여운이 이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후미를 가지고 있는 달콤한 커피라고 한 줄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내용이 주제가 있으면 따로 뭐 DM이라든지 혹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라든지 얼마든지 어떤 주제든지 다뤄줬으면 하는 질문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알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커피와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안녕.